안녕하세요. 진행시켜의 찬란히 빛나는 찬영. 웃기고 싶은 우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독서 모임의 기획, 그리고 책의 장르와 책을 선정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책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모집하면 됩니다. 홍보에 앞서 이 모임명과 타깃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업가를 위한 독서 모임이라든지 2030 경제 독서 모임 등과 같이 특정 타깃을 모임에 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독서 모임을 통해서 시너지를 더 크게 내고 싶으면은 연령대가 비슷하다든가 관심사가 비슷한 쪽이 좋겠네요. 맞습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2030 경제 독서 모임을 주제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독서 모임을 모집하면 보통 남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2030을 강조했기 때문에 비슷한 연령대가 모였고 남녀의 성비도 거의 대등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남녀 성비가 좀 남자가 많으면 안 가더라고요. 저는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모임명과 모집 대상을 이제 선정을 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모임을 알리면 됩니다. 네. 요즘에는 워낙 SNS나 다양한 어플을 통해서 이런 홍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밴드, 소모임 어플, 그리고 단톡방을 통해서 소통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소모임 어플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취미 활동, 그리고 모이는 장소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모임을 모집하는 입문자다라고 하면은 정말 권장할 어플이고, 다만 홍보를 위해서는 유료 결제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채널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혼자서 다 관리가 가능한가요? 저도 하나씩 꾸준히 만들어 갔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소모임 어플과 단톡방을 권장드립니다. 네. 소모임 어플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실제 소통은 단톡방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잠깐만요. 네. 소모임 광고 아니죠? 나누셔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입과 공지사항 전달은 소모임으로 활용을 하고 소통은 단톡방에서 할 텐데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좋은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임에 적합한 룰을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톡방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닉네임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닉네임이 실제 모임 때까지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외에도 이 닉네임 뒤에다 나이, 그리고 사는 지역, 관심 분야 이런 것들을 한다면 온라인상 공간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이외에도 모임 성향에 맞춰서 공지사항을 딱 띄워놓으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고 좋겠네요. 네,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임 공지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긴장이 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모임 공지를 하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나요? 총 5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제목, 모임 날짜, 장소, 인원수, 마지막으로 참여비, 이렇게 5가지입니다. 5가지 포인트인 것 같은데 하나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책을 10권에서 20권 정도 선정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책을 10권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를 이제 소모임과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를 하는 거죠. 우리 모임에서는 이러한 책들로 모임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라는 형식으로요. 네. 가능하다면 이런 책 공지 사항을 분기별로 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2권, 2월에 2권의 책,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번 공지를 할 때 복수의 어떤 날짜들을 쫙 공지를 해놓고 여기에 너가 맞는 시간이 언제야? 언제 아니면 어떤 책을 하고 싶어? 그걸 제안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원하는 책이 하루밖에 없으면은 근데 내가 그 날짜가 안 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좀 대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책 한 권당 2주 정도의 시간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하겠죠. 동일한 책을 반복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참여자분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서 리스트를 공유를 했다면 이제 첫 번째 모임을 확정을 하면 됩니다. 만약 혼자서 모임을 주최하는 경우에는 인원수는 5명에서 6명, 시간은 2시간 이내로 편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왕 모이는 거 10명 정도씩 모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사람이 많으면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나눔을 하는데 개인당 5분씩만 잡더라도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하거든요. 확실히 찬영께서 이 독서 모임 진행 전문가시니까 요건 제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소와 참여비만 남아있네요. 네, 맞습니다. 장소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편한 장소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눔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요.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공간 임대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공간을 예약할 수 있다 보니까 수용 인원에 맞게 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영, 근데 카페에서도 모임을 할 수 있을 텐데 별도의 공간을 빌리는 이유는 뭐죠? 모임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카페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주변 소음도 있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소리도 커질 수 있는데 주변에 또 피해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된 장소에서 진행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참여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공간이 시간 단위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를 하니까 1인 2시간이면 6,000원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 모임 준비비 및 기타 비용들을 더해서 참여비를 산정하면 됩니다.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이 예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이 참여비를 산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찬영은 처음 독서 모임 주최하실 때 참여비가 얼마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나눔에 필요한 명찰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1인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과나 음료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요일에 해야 참여자가 많을까요? 저는 주말 오전을 권장드립니다. 주말 오전이요? 네, 버려질 수 있는 또 오전 시간대를 활용하고 그 시간을 또 이 정보들로 채우는 거잖아요. 시간도 잘 활용하고 뭔가 배울 수도 있고 네. 일석이조이기 때문에 주말 시간을 좀 권장드립니다. 이거 제가 주최했다가 제가 노쇼하면 어떡하죠?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아직 준비 사항이 몇 가지 더 남아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쳐볼까요? 네, 이상으로 진행시켜의 찬영! 우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진행시켜! 죄송합니다. 저희 그냥 했어요.